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인데요. 8개 동에 1376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도 분양평수 42평에 전용평수 35평인 아파트인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건영 아파트. 이거 지을 때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던 그런 회사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한강이고요. 예, 상도동 아시죠? 여기 한강대교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도동 건영 아파트. 이게 총 동수는 8개 동이지만 조금 고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376세대가 살고 있고 여기 또 이렇게 공기 좋게 숲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본건 1층이에요. 1층 아파트. 1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평수에 1층이면은 어린이집 하기에도 좋고 예전에는 1층만 찾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하기 딱 좋은 그런 층수가 바로 1층이었죠. 네, 바로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요 집입니다. 감정가는 10억 6천이었고 20% 저감돼서 현재는 8억 4천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억대이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시세랑 좀 같이 보겠습니다. 대지권은 13.44평 꽤 넓죠. 그 동간 거리도 넓고 층수도 높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이런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도 계세요. 건물은 34.77 35평이죠. 전용 평수입니다. 세대수는 1376세대. 총 8개 동이고요. 최고층은 18층입니다. 1997년 9월 10일에 사용 승인 났고요. 전용 면적은 34.77평, 그 다음에 공급은 42평. 이게 분양 평수죠. 42평. 자, 바로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여기 아파트거든요. 이 중에서 바로 요 집입니다. 이 동. 요 집이 오늘 나왔다. 남향이죠. 요런 건 그냥 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동쪽으로 기울었는데 그냥 남향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내부를 보면요. 방이 이렇게 4개입니다. 약간 동향으로 기운 남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발코니 확장을 좀 했으면 방이 좀 클 거고 작은 방들은 근데 이런 발코니 확장은 작은 방들은 조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이렇게 하려면 그냥 저 방에서는 좀 좁아. 그죠? 거실은 이렇게 약간 동쪽으로 기운 남향으로 향이 나 있고요. 주방은 북쪽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현관은 서쪽으로 있는 그런 집입니다. 서양문의 남향이다, 남향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위치가 여기고요. 상도역 아시죠? 7호선 상도역이 도보로 10분. 그러니까 이제 요 아파트 하나 더 건너서 여기도 또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파트 이렇게 큰 길로 쪼르륵 오면 여기가 바로 상도역입니다. 그리고 강남초등학교 있고 중앙대학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중앙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숲이 이렇게 많고 여기도 사실은 조그맣게 이렇게 숲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가까운데 산책하면서 공원도 들리기 좋은 그런 위치다 보시면 되고 또 7호선 라인은 강남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예, 편합니다. 이 집이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이 집인데 이 물건이 아까 1층이라 그랬잖아요. 18층 중에 1층이고 경매 2회차인데 자, 최초 감정가가 10억 6천. 그죠?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8억 4천. 그리고 1997년 9월 12일 날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조금 연식은 됐다 보시면 되고 공급 42평 중에 전용이 35평이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느냐? 2025년 5월에 12억, 6월에도 12억. 그냥 우술이 없습니다. 그냥 딱 12억. 예, 이거로 끝났고 4월에는 10억 9,500에도 된 게 있고요. 11억 3천에도 됐습니다. 10억 5천, 10억 9천, 11억 5천 막 이렇게 됐는데 11억대에서 돼서 몇 천 정도 올라서 이제 5월, 6월 거래가 됐어요. 근데 5, 6월 거래가 됐지만 6월 거래는 5월 정도나 그 이전에 벌써 그 이제 계약을 다 한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자 18층 중에 1층 요거는 그냥 같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11억 5천에 나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11억 5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13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 같은 평수가 11억 5천에 13억까지다. 그걸 계산을 하셔서 감정가 10억 6천보다는 비싸죠. 그리고 거래된 거 역시도 11억, 12억으로 거래되는데 12억 거래된 게 7층, 15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아니에요.
그리고 2층 하나 거래된 게 10억 9,500에 4월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1층으로서의 금액은 10억 6천이 적절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제대로 매겨져 있다. 임차 현황 보면 임차 내역은 없고요. 여기 이제 소유주가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체납이 317만 원이 넘는데 요게 이제 8개월치 밀린 거거든요. 그럼 대략 계산을 해보면 8개월로 나눠봐봐요.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한 달에 4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예, 40만 원 정도 나오는구나. 5월, 6월, 7월, 8월, 9월 뭐 이 정도까지 한 5개월치를 더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00 정도 더 계산하셔서 관리비는 한 500, 600 정도 되겠다. 500 남짓 되겠다. 왜냐하면 잔금 뭐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명도하고 이러면은 그 정도 더 5개월치 정도 더 플러스가 되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이 좀 넘겠다. 계산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등기부 현황 보면 채권합계가 14억이 좀 넘고요. 그리고 2006년 12월 6일 날 근저당권 설정한 이후로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돼서 전부 소멸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살고 있고 세대주 뭐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수하거나 뭐 이럴 금액은 없고요. 이게 내가 대항력이 있어 없어 그런 것도 필요가 없겠죠. 소유주가 살고 계시니까. 전입세대 보면 장땡땡 소유주가 살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요 상도동 건영 아파트는요. 이쪽 동작구 라인에서는 그래도 상도동 뭐 요런 쪽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뭐 봉천동이라든가 이렇게 관악구로 넘어가면 들어가는 듯하지만 상도동은 요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을 찾으시는 분도 꽤 많으신데요. 그리고 평수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유찰되기는 했지만 지금 뭐 2차 금액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하는데 1층이기 때문에 또 금액은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체납이 많이 됐다 이런 정도면은 사실은 지금 실거래가보다 채권액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살고 계셔. 이런 경우는 이분은 지금 관리비 낼 돈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는 이 관리비 낼 돈도 없겠구나. 관리비를 인수해야 돼. 무조건 인수해요. 합의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내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 계산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 얼마 50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입찰가에서. 이제 그런 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분을 나가시게 하는데 이사 비용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주인이라고 다 이사 비용이 그러지 않아요. 이사 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강제 집행 비용에 준하는 그런 이사 비용을 좀 줄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명도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왜 당장 갈 곳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잘 조율을 해서 미리미리 좀 막 손을 써서 뭐 잔금 납부나 인도명령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미리 가서 이 타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명도를 하면 막 그 사람 어떻게 만나 이러시는 분도 있고 또 만나고 나서도 막 이렇게 감정으로 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도는 절대 감정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대행을 맡겨주시면 양쪽을 제가 다 보는데 그냥 나가셔야 되는 분 이분도 본인이 잘못하셔서 그죠? 그렇게 채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우리가 책임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명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빨리 들어가고 싶죠. 왜냐하면 대출 받고 이렇게 하면 이자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저쪽 사는 집에서 이사 날짜가 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잘 조율을 해서 나가시는 분도 기분 좋게 나가셔야 되고 뭐 기분이 아주 좋을 일은 없을 거예요. 나가시는 분은 특히 집주인은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서 나가시는 게 좋고 그래야 들어오시는 분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도. 그래서 경매 물건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기운이 좋으면 이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그게 그대로 전달되고요. 가시는 분도 가서 또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명도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 할 때 그렇게 명도를 하는 위주고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다 좋게 들어오시는 분 잘 사시라고 하세요. 이러면
하면서 명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막 명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돈을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또 테크닉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직접 요즘 직접 경매를 직접 낙찰받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가서 대립적인 관계라든가 뭐 너무 저자세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명도를 이끌어 나가면은 기분 좋게 이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도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것도 막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가시면서. 그렇게 명도도 잘 할 수 있게 생각을 좀 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부터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